대한민국 최초의 연쇄 살인마 김대두. 2004년 유영철 사건 발생 전까지 30년 동안 가장 많은 사람의 목숨을 뺏은 살인범으로 기록되고 있다. 물론 제정신으로 사람을 5명, 6명 살해하거나 일가족을 몰살하는 범죄는 잊을만 하면 나왔지만 10명이 넘는 대량 살인을 저지른 건 김대두가 처음이었다. 1975년 전라도, 경기도, 서울을 돌며 총 17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마이다. 전남 영암 출신으로 1949년 10월 11일에 태어나 1976년 12월 28일 사형당하면서 향년 2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다. 폭력 전과 이범인 김대두는 출소 후 돈이 궁했고 돈을 빼앗기 위해 1975년 8월 12일 첫 살인을 저질렀으며 같은 해 10월 8일 검거되기 전까지 55일 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포함한 17명을 살해했다. 특히 1975년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경기도의 외딴 집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서 단 일주일 사이에 1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당시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가리켜 소위 야수의 짓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첫 살인 후 순천행 기차를 탔다가 우연히 만난 교도소 동기와 함께 돌아다니며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른다. 범행 후 둘은 이렇게 된 바에 부자가 많은 서울에서 살인을 저지르자고 의기투합했고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간 뒤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된다. 그 뒤에 함께 범행을 저지르진 않았지만 김대두는 단독으로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검거되기 하루 전 교도소에서 갓 출소한 청년에게 접근해 공범을 제의하지만 청년이 자신의 물건을 훔쳐 달아나자 그를 살해하고 그가 입고 있었던 청바지를 벗겨 가지고 간다. 이때 김대두는 어리석게도 청량리역 근처의 세탁소에 피범벅이 된 피해자의 청바지를 세탁소에 맡긴다. 피 묻은 청바지를 맡기며 세탁소 주인에겐 친구랑 싸우다가 코피를 흘려서 그 코피가 바지에 묻었다라고 어설픈 변명을 하기도 했다. 청바지에 묻은 피는 코피를 쏟았다고 하기엔 양이 너무 많았고 결국 이를 수상하게 여긴 세탁소 직원 하씨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게 된다. 경찰에 붙잡힌 김대두는 청바지에 묻은 피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진술을 바꾸었는데 처음엔 세탁소 주인에게 말했던 것처럼 친구와 싸우다가 피를 흘렸다고 주장했고 이후에는 동네 뒷골목에서 불량배들에게 구타를 당해 피를 흘렸다고 말을 바꾸었다. 이후에 담당 사건 형사인 홍세호 형사와 함께 중국집에서 같이 탕수육과 술을 먹다가 체념한 듯 형사님 사실 한 놈을 깠습니다 라고 자백을 하며 그동안 저질렀던 연쇄 살인 행각을 털어놓게 된다. 그리고 얼마 후 김대두의 진술로 공범도 함께 체포되게 된다. 총 17명을 살해한 김대두는 모든 죄를 순순히 인정했으며 검거 이틀 후에 진행된 현장 검증에서 껌을 질겅질겅 씹어대며 희죽대며 웃는 모습에 전 국민이 경악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또한 범행 수법 자체도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그저 외딴 집에 사는 일가족만을 몰살하고 얼마 안 되는 돈을 빼앗아가는 일이 반복되었던 것이다. 돈이 정말 한 푼도 없는 집에선 얻는 게 없거나 손전등 1개, 고추 15근을 들고 나오거나 습격한 구멍가게 안에 있던 먹을 것들로 배를 채운 뒤 250원을 훔쳐간 적도 있다. 어찌 보면 단순 강도 살인인데 중상류층을 주로 노리던 이전의 강도 살인자들과는 달라 경찰이 제때 체포할 수 없었다고 한다. 표창원이 쓴 한국의 연쇄살인에서는 그가 배운 게 없었기 때문에 그저 자기가 살아온 삶과 유사한 곳에서 강도 살인의 형태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흥미로운 일화로 김대두가 옥중에서 기독교 신자가 되어 수천 명을 신자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과연 진심이었는지 사형 판결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지금도 설왕설래가 있다. 같이 수감됐던 사람의 증언을 들어보면 조금이나마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있었던 것 같더라는 얘기가 있기는 하다. 살인마 김대두의 재판 결과는 1심에선 김대두와 공범에게 둘 다 사형 선고가 내려진다. 그러나 2심에서는 김대두에게만 사형을,
공범 김혜운에겐 다수를 살해하긴 했지만 한 건만 가담했고 김대두의 반강요로 이뤄진 점이 참작돼 무기징역이 선고된다. 김대두가 공범이 사형을 면하자 상고를 포기하고 형이 확정된다. 당시 죄질이 명백하고 다수가 살해된 사건의 주범은 판결이 난 당해나 다음에 신속히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므로 이듬해인 1976년 12월 28일 바로 처형되었다. 그가 처형되기 직전 정신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후 벌어질 수 있는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변호사도 감형을 청했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대로 된 연구는 30여 년 뒤 또 다른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잡힌 뒤에야 이루어지게 된다. 김대두는 사형당하기 직전 전과자를 냉대하지 말 것과 자범과 중범죄자, 초범과 재범을 분리수감하여 초범이나 자범이 범죄를 배우지 못하게 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비록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자의 유언이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교도소에 있다가 사회에 나오니 누구도 받아주지 않았다. 친척과 친구들도 전과자라고 냉대했다. 남들보다 끝발나게 살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최초의 연쇄살인마 김대두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